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월스트파는 119번째가 되겠고요. 손이 좀 어색한데 일주일 사이에 기온이 너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고 특히 독감 걸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신경 쓰시면서 투자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월스파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제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고 있는 목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이 끝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면 3분기 어닝 시즌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3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또 이제 4분기가 실적들이 나오고 또 연간 실적들이 나올 거긴 하지만 이제 그 가기 목전에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보면 PCE 물가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요. 근데 이거는 11월 중순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약간 희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약간 플랫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잠정치가 나옵니다. 물론 다음 때 이제 확정치보다는 잠정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이제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금리가 3.25%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인하보다는 동결적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뒤로 보시면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다음 주 목요일에 휴장이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시장의 주요 기관들, 투자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연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거래량이 한산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금요일에는 조기에 폐장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까지 해서 이게 이제 흔히 연말 쇼핑, 할리데이 쇼핑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구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흔히 이걸 뭐 사이버 윅이라고도 한다라는 정도로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촬영 시각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서 보면 한 2.5%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시장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긴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분기 4분기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이때 보이시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4년 2분기 이때거든요. 자, 이때가 그러면 어느 시점인 거냐? 그러면 저희 기준으로 보면 24년 5월이죠. 네, 5월 정도다라고 보면 되겠고, 실제 이 시점부터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실제 이제 여기에서는 AI 칩 수출 또는 수출이라기보다는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매 분기마다 어떤 가이던스를 내놓을 때 이 가이던스가 항상 어땠죠?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얼마만큼 상회했느냐라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한 15억 달러 정도가 상회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시간에서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번에 내놓은 내년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기준의 매출 전망치를 보니까 375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내라고 보고, 근데 시장에서 예상을 한 게 370억 달러죠. 그러니까 이 상단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지만 이 하단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다소 실망감을 좀 가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에 그대로 좀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마진율입니다. 자, 마진율인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대략 한 75%에서 77%의 그로스 마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 마진율이 소폭 둔화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방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Enterprise AI is in full throttle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가 되게 웃기죠. 이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용 AI 수요는 거의 뭐 전속력을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수요가 좋다라고 하는 거고, 기존 제품인 호퍼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제품인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초과 수요가 있다. 그래서 이 공급이 지금 어떻다? 조금 원활하진 않지만 이 지금 초과 수요 때문에 이 공급 자체가 계속해서 모자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이번 실적 발표 이외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긍정 포인트와 약간 부정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이 부정 포인트가 아주 완벽하게 부정 포인트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건 뭐냐면, 지금 원래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그 사업 부문들이 있습니다. 세그먼트별로 보면 데이터 센터, 게이밍, 그리고 뭐 전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원래 이제 이전까지, 그러니까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3년까지는 보통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한 50에서 60%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70%대로 올라오다가 지금 이게 80%대로 올라오다가 요게 지금 이제 90%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일 그 세그먼트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부분 뭐 게이밍이나 또는 전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오토모티브 이런 쪽은 성장세 자체가 조금은 더딘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정도까지 체크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내년 1월 20일 이제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지금 계속해서 내각 인선을 하고 있고, 관련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씩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걸 전체 지수별로, 그리고 S&P 500 섹터별로, 그리고 자산별로 한번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보면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한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올라간 것보다 지금 더 떨어진 게 훨씬 더 눈에 띄죠. 우리나라 지수가 주요 지수 중에 가장 최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또는 신재생 이런 쪽에는 다소 좀 네거티브한 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미국 지수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중에서 러셀 2000 지수가 퍼포먼스 자체적으로는 가장 높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것도 최근에 고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폭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섹터별로 보면 헬스케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에너지 섹터가 상당히 좋았다. 근데 의외로 여기 보면 경기 소비재 이런 쪽이 가장 좀 안 좋은 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기업이 있죠. 바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같은 기간으로 보면 대략 한 36%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유틸리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신재생과 관련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별로 보면 거의 압도적이죠. 여기 보이다시피 비트코인이 대략 한 37,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94,000달러를 넘어섰죠. 자, 그런데 여기 촬영하기 전에 보니까 9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얼마까지 보고 지금 있죠? 10만 달러 언제까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거는 비트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티커가 MSTI라고 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대략 33만 개 정도 됩니다. 33만 개. 그래서 이 회사의 1998년 상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상장이 이렇게 올랐다가 한 25년 동안 이렇게 기다가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됐다.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 최고치를 25년 만에 돌파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 시총이 이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 자, 우리 17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겁니다 라고 발표했거든요. 이자율은 0%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자율 1, 2%는 주거든요.
자, 그런데 0%입니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보통 이제 전환사채나 이런 걸 발행을 하면 기업 주가에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게 전환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보통주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이 17억 달러 규모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15% 이상 올랐고요. 15% 이상 올랐고요. 간밤에 이거 규모를 늘렸어요. 이거 말고 우리 25억 달러 발행하겠습니다. 25억 달러 발행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0%로. 자, 그랬는데 주가가 또 10%또 올랐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서 보니까 한 13% 정도 올랐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이 왜 이 정도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이 자금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더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백악관 내에 비트코인을 전담하는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실제 바이든 행정부 때는 게리 겐슬러라고 하는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 위원장이 있었거든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규제론자였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이 SEC 차기 위원장으로 물색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다소 친 비트코인 또는 친 암호화폐 인사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꽤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자산시장이라든지 시장 내에서의 움직임은 이제 이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결국엔 봐야 될 거는 앞으로 그럼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겠죠. 이제 그런 점들에서 봤을 때 지난 11월 중순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키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니까 금리 인하의 시급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을 반영을 한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를 보니까 2.6%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꽤 높잖아요.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현재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파월 의장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연준 위원들 역시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잠깐 스탑을 했다가 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얘기들도 하냐면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자, 중립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과열되지도 않고 냉각되지도 않는 적정 수준의 금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밤에도 보면 미셸 고먼 연준 이사가 현재 금리 레벨이 중립금리에 가까워졌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더 금리 안 내려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9월 FOMC에서 50bp 인하를 단행을 한 이후에 시장에서는 자, 내년 연말까지 대략 190bp 정도니까요. 인하 횟수로 따지면 25bp씩 했을 때 한 7번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닐 것 같아. 지금 12월 FOMC가 한 번 남아있고 내년 8번까지 포함을 해보면 내년 연말까지 총 9번의 회의가 있을 예정이겠죠? 9번의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70bp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번에서 3번으로 아주 많이 후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연준이 지난 9월에 경제 전망 요약을 통해서 예상을 한 게 내년 연말에 우리 금리 예상을 한 게 3.4%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 내년 연말에 가서도 4%대라고 하는 거예요. 꽤 높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려해 봐야 되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높은 금리가 장기화됐을 때 각 경제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간밤에 좀 잘 나타내어 준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겟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타겟. 대표적인 월마트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이제 소매업체잖아요. 근데 간밤에 타겟의 주가가 22%나 급락을 했어요. 이 인플레이션의 효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지출의 변화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쓸 수 있는 것도 더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에 더 상당히 신중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의 이 소비와 관련해서 미치는 향후의 인사이트라든지 인플리케이션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 시장 내에서만 놓고 보면 자 이런 거죠. 뭐냐면 자 나는 채권 투자를 통해서 연 4, 5%대의 확정금리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주식보다는 리스크가 더 적죠.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똑같이 내가 투자를 해서 4, 5%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거는 의문인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1년에 평균적으로 5%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다는 게 그게 말처럼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 워낙 들쑥날쑥한 증시이다 보니까 이 5%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죠. 체감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아무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표는 주식과 채권 중에 어떤 게 더 수익률이 좋으냐, 나쁘냐, 그에 따라서 어떤 게 더 투자의 매력이 있느냐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게 바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02년 7월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보다는 채권의 투자 매력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채권 4, 5%의 이자보다 증시의 퍼포먼스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증시로의 자금 쏠림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혹여나 어떤 변수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이 주식에서 채권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머니 무브도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표로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이버 먼데이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연말 할리데이 쇼핑 시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팬데믹 당시에 응축되었던 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점이 바로 2021년 연말 쇼핑 시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보면 약간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매협회에서 추정한 걸로 보면 절대 수치는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추수감사절부터 특히 올해가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 기간이 좀 짧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평균적으로 짧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는 53주 효과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연말에 이제 그 마지막 보통 1년이 52주인데 이제 캘린더 이어로 보면 그게 53주가 될 때가 있죠. 뭐 유년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자 그런데 올해는 그 효과가 없다라는 점까지 타겟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많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쇼핑 시대에 제가 좀 봐야 될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혹시 BNPL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선구매 후지불이라고 하는 건데 Buy Now, Pay Later라고 하는 건데 이 선지불과 관련한 규모 자체가 어도비에 따르면 대략 한 11에서 12%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쇼핑에도 역시 생성형 AI가 많이 쓰이겠죠. 뭐 요즘에도 여러분들 뭐 크롬이나 이런 거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내가 검색했던 걸 베이스로 해서 옆에 광고가 계속 뜨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쇼핑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성형 AI가 많은 쇼핑에 도움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쇼핑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은 비트코인 랠리가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의 최대 수혜는 역시 비트코인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9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10만 달러에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2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더 사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가가치에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시장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연말 쇼핑 시즌 들어가게 됩니다. 28일 추수감사절, 29일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12월 2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해서 사이버 윅 기간, 즉 연말 헐리데이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근데 규모는 늘어나긴 하겠지만 성장률 자체는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정도까지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다시 한번 잘 복기해 보시면서 다음 주 투자에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일주일 후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